조국혁신당 쪽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마징가면 네. 조국혁신당은 그레이트 마징가예요. 그러니까 특별판이지 마징가에. 그래서 처음에 설탕주를 잘못 낀 게 읍소해야 돼요. 대파로도 들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대파한테 죄송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대파로 잘 때려주세요. 그래요. 이래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퍼포먼스를 해야 퍼포먼스를 돼요? 해야 돼. 때리면서 에이 대파 하면서. 무슨 가짜 코미디로 가요 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읍소를 해야만 큰 돌덩이 싸움을 하면서 제3지대 이야기가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쏙 들어갔죠. 어떡하면 아니 그러니까 어디 이게 갔어요? 제3지대가 힘든 선거가 되는 게 예. 이번 선거가 대선의 세컨 라운드적인 성격을 띠니까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됐고 그때 겨뤘던 이재명 대표는 또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렇죠. 이번 총선을 뛰다 보니까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제3지대는 좀 쪼그라들고 네,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무산되면서 그게 영향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거기서 하는데 벗어나세요.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다음에 또 실수를 천추의 한이 안 될 하는 거예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3지대의 빈 공간, 그러니까 4분 오열되면서 빈 공간을 조국혁신당이 파고 들어와서 지금 대부분 잠식하고 있는 형편인데 근데 조국혁신당은 뭔가 제3시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더 강한 민주당? 그렇죠. 예, 네. 더 적극적인, 더 매운 공격적인, 더 매운 민주당. 매운맛 민주당. 예. 이런 가운데 어디 느낌이라. 있는 게 아니라. 예, 제3지대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제3의 선택지가 생긴 거죠. 네. 그런 성격에서는 뭐 넓게 보면 제3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은 딱 그래요, 진짜. 이건 민주당 중에서도 더 극명 내지는 선명한 네. 원래 5년 전 민주당 성격. 그럼 진짜 요새 나온 얘기대로 그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합쳐가지고 범야권이 진짜 뭐 개헌 저지선 뚫을 수 있다. 200석 할 수 아니, 있다. 개헌 저지선은 100석이고 그렇죠. 개헌선을 어, 뚫는 개헌 거지. 선을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3일 정도가 남았다고 봤을 때는 네. 조심해야 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 지표들을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다음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범죄 심판을 딱 외치고 있는 거 보고 네. 가능하겠는데? 200석.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200석이 아니라 네, 합쳐서. 이 범야권. 반윤 연대의 진보 세력의 큰 운동장의 이 길이가 네. 200m를 넘겠다. 넘겠다. 넘을 수도 있겠다 200m를.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넘을 수 왜 있다.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삼지대 얘기를 했는데 삼지도는 정말 죄송한데 네. 그 삼지대의 실험은 끝났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삼지대가 조국혁신당 같은 역할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준석 네. 대표와 김종인 그 위원장께서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 실험은 끝났다고 보면 네. 조국혁신당 쪽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마징가면 네. 조국혁신당은 그레이트 마징가예요. 그러니까 특별판이지 마징가에. 그래서 태권브이로 이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태권브이로? 마징가와 그레이트 마징가는 같은 네. 편이야. 네.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치면 네.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더 큰 악당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 그레이트 마징가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마징가는 네. 나름대로 이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이 힘을 발휘하면 말씀한 대로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충분히 조금 세력을 모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어느 쪽이 악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쪽 다 악당 같아 보이긴 양쪽 다 한데 악당이야, 지금.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균형의 추는 좀 한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경합 원래는 경합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고 국힘 우세 지역으로 당연히 분류됐어야 될 지역들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막 네, 경합하고 네, 있는 네. 낙동강 지역들이 같은 경우가 그랬죠. 많단 말이죠. 네. 근데 결국엔 지금 이런 뭐 반윤 전선이 200석 넘긴다라는 뉴스 자체가 위기감을 조성해서 노년층의 투표율을 높인다면 그런 경합 지역에서는 의외로 대부분 많이 이길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원래 그냥 투표하려고 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냥 원래 아니, 그래도 그냥, 대선이 투표율이 제일 높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영끌에서 투표하는 거고 그다음 대선보다
총선은 그래도 투표율이 많이 낮단 말이죠. 근데 이게 위기감으로 인해서 거의 대선급으로 노년층에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경합 지역에서 보수 정당이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 네.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나가서 지켜줘야겠다. 라는 동기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위해서 지켜야 되지 우리가? 이런 의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늘 우려했잖아요. 네. 어떤 정치 초보라는 것들을 하면서 말로만 저희는 정치 초보라고 비판을 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초보일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네. 이 지금 현재의 이제 말은 정권 심판에 아주 정점까지 올라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정치권의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그 말하자면 그 인싸의 개념들은 있죠. 사람들의 주목도는 받고 근데 결국 내용물이 좀 적었던 것이죠. 네. 제일 왜냐- 초보 같은 행동이나 아니면 발언 같은 건 좀 우리 보실 때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수도이전 발언도 그렇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수도가 아니라 초보 같았어요? 국회 통이전 하는 부분들도 네. 그렇고 최근에 보면은 이 저기 종북 네. 범죄단 아, 심판 네네. 뭐 이런 부분으로 현수막 처음에 관련하고 들어왔을 말았죠. 때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뭔가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뭔가 산만한 듯한 운영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하는 그게 좀 것들이 초보적인 모습이다. 초보적이죠. 왜냐 우왕좌왕하면 초보라고 하잖아요. 네. 프로들은 딱 가만히 있다가 이건 하나 뚝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왔을 때 좀 일찍 만나지 국민의힘에서 아, 늦었다. 그게 좀 일찍 만나는 게 아니 저는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수층의 지지를 이제 결집시키는 부분들은 너무 초보적인 분석인데 네. 선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음.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쪽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선거를 많이 해보고 나름대로 승리해본 사람이. 많이 위기에서 이렇게 좀 뒤집어 본 사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지혜를 좀 일찍 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잘 됐죠 민주당 입장에서. 네. 제가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은 이 총선 판을 뒤집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본인의 정치 경험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해놓은 거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 훨씬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뭐 먼저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선거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네. 원래는 아군 내진 우군이었어야 되는 세력을 다 쳐냈다. 적대적 아니면 관망 세력으로 바꿔놨어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으로 이게 힘이 딸린다. 음흠. 아 누가 좀 더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같이 선대위원장으로 띄워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얘기 있었잖아요. 뭐. 네.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끝났죠 뭐. 아니 그리고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꽤 중요한 선거구에 꽤 비중 있는 국힘의 후보들이 다 대부분 하얀색 옷 입고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 손절? 그러니까 이른바 나는 독립이야. 네.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나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나는 개인 조금, 플레이로 이긴다는 색깔이 다른 네. 후보예요라는 상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다 그 사람들이 만 2년 동안 그렇게 안 했으면 우호적 내지는 아군이었을 사람들을 다 돌려놨어요. 이게 가장 큰 실책이죠. 맞아요. 유승민 대표 뛰게 하려면 결국은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이제 늦었어요. 되는 거죠. 안 뛰어요. 그것도 이제 늦었어요. 13일 남아서 유승민 의원이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이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 것이고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판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긴 하죠. 13일 정도면.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네.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커튼으로 나온 역할이거든요. 가려라. 근데 그걸 가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못 참는 거야. 그냥 근질근질해서 막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이종석 호주대사 임명했다 황상무 수석 네. 막 나오고 대파 막 흔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커튼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국민의힘의 나름대로 내공 있는 의원들이 하얀색 옷을 입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렇죠. 이건 수줍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네. 샤이보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샤이보수를 끄집어내서 결집을 시킨다라고 하지만 이제 샤이가 쉐임이 돼 버렸어. 아. 부끄러워요 이제. 네. 수줍을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난 도저히 못 지켰어 부끄러워서. 그 상황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뭘까? 네. 결국에는 범죄 심판하자. 그다음에 종북 마지막에 나와요. 네. 색깔론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탕주를 잘못 낀 게 읍소해야 돼요. 대파로도 들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대파한테 죄송하고 국민한테 죄송합니다. 대파로 잘 때려주세요. 네, 그래요. 이래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퍼포먼스를 해야 퍼포먼스를 돼요? 해야 돼. 때리면서 에이 대파 하면서. 아, 무슨 가짜 코미디로 가요 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읍소를 해야만 네. 통할까 말까 하는데 무슨 범죄 근데 지금 읍소는 심판이요. 끝까지 좀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같고 안 하니까 스탠스가 꼬인 거지. 뭐 종북 때리고 뭐 때리고 범죄 때리고 막 박근혜 만나고 하면서 네. 또 어제 그래 초보예요.